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울기인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천울기인이라고 하는 건 좀 자주 들어봤죠? 어플에서 보면 만세력, 천울기인이라고 하는 어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 구독자분께서 천울기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뭘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정리를 했는데 천울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뭔가 도와주는 거, 하늘에서 그냥 운빨이 뭐 도와준다라든가 어쩌든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지 않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서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요. 하늘의 기운을 받으려면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천울기인이 뭔지 좀 빼곡하게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울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나의 수호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도깨비에서 지은타기가 그 촛불 불을 불고 딱 놨더니 갑자기 수호신 딱 나와서 금나라 뚝딱은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그 남자친구도 해주고 뭐 원하는 거 뭐 다 해주는 뭐 그런 거 램프에 봐봐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위기의 상황에 도와주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울기인이 뭐 옥당기인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인다라고도 하는데요. 뭐 총명하고 지혜로운 길신이다 뭐 흉신하고 길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구분했을 때 나한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도 상당히 잘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주는 캐릭터. 근데 이게 귀인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하늘에서 아, 저 사람을 좀 도와줘라, 나를 도와줘라라고 그렇게 뭐 창조주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그렇게 설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려면 일단은 내 주변의 인맥 관계가 좀 넓어야 되겠죠. 많아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을귀인, 이 귀인은 더 좋은 천을귀인, 그러니까 능력치 50인 귀인이 있고 능력치 80인 귀인이 있고 능력치 100인 귀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능력치 100인 귀인의 도움을 혹은 그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뭐 자격지심이랄지 자존심이랄지 뭐 이런 거를 뭐 부리지 않아야 될 거고 그리고 평소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너와 친하고 네가 도와줘야 될 착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평소에 사람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잘 형성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누군가 날 도와준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약간 우울증 이런 커뮤니티 이런 거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잠깐 경험을 해본 적도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이야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누군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좋은 말을 건네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기운이라고 해야 돼. 그게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냐, 좋은 나의 인맥 네트워크를 어떻게 평소에 만들어 두냐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울귀인이라고 하는 이런 귀인들이 많아지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울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 원래는 한글만 썼어요. 한글만 썼었는데 저는 한문이 대충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잘 모르실까봐 여기다 써놨어요.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 지금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더라도 이제 한문은 좀 외우셔야 돼요. 보면 갑 이렇게 첫 번째 술, 경 이렇게 돼 있고 갑, 술, 경이라고 하는 그런 일간들은 그러니까 어느 지지든 상관이 없어요.
축이랑 미라는 글자가 오면은 그게 나한테는 천울귀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조건은 형충파해 그리고 공망에 해당이 안 될 때만 그때만 천울귀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0개 60갑자를 10개의 사이클로 묶었을 때 가불병전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짝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두 개가 남거든요. 지지애가. 그러면 그 지지 두 개를 우리가 공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망에 관한 영상은 사주 공부 시리즈 영상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공망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공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을일간이나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자나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면은 이게 천을기인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병화 정화 같은 경우는 해수랑 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면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조건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만세력을 뽑는 것도 어차피 어플에서 대부분 할 거고요. 이 조건들 다 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무리수가 있을 뿐더러 뭐 12신살이나 12운성 그리고 십성을 따지는 그런 원리나 십성들의 개별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도 바쁜데 이것들을 언제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그래서 어플 속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천울기님은 이 지지가 나한테는 천을 귀인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아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귀인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천울귀인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그 지지의 글자가 나한테 어떤 오행인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오행이냐라고 하는 거는 육친 아니다 육친이 아니지 이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식재 관인이라고 관인에다가 나라는 일간을 붙였을 때 이게 육친 그리고 육신이라고 불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를 제외하고 비식재 관인을 이렇게 두 종류씩 비경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나누고 정관, 편관 그다음에 정인, 편이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게 십성이라고 알고 있고요. 십성에 관한 영상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리즈 앞에 부분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잡다하게 공부하는 사주 자습 시리즈고 사주 그 독학 시리즈를 보시면 이게 될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썩 난이도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혹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쌓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사주 자습에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 시리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비겁에 해당하는 글자가 천울귀인이라고 한다면 비경겁제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나 동료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 형제, 자매나 동료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천울귀인의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 복이 있다. 그리고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지지가 천울귀인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그 먹을 복이 많고 뭐 재주가 출중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 같은 경우는 약간 식상? 식신이 아니라 식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지? 식신 상관없이 식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출중하고 제자를 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식신 상관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또 뭐냐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여성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게 제자 혹은 자식, 아이고 다 틀어져 버렸네.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에게 있어서 육친상에서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여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재성에 복이 있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금전적으로 제복이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복이 있다는 얘기는 여성이 돈이 많다라고도 한정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검절약을 잘해서 왜 그 전업주부인데 근검절약을 잘하고 뭔가 손재주도 많고 그래갖고 저축도 잘하고 그래서
월급, 남편이 월급 받아온 거를 잘 저축을 해서 집을 잘 사고 뭐 이렇게 몇 년 만에 집 샀다 뭐 이런 여성분도 있잖아요. 현모양처. 그런 캐릭터도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복이 좋은 아내 캐릭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은 여성이라고 한 거는 뭔가 남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사귀는 누나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남자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꼭 굳이 아내가 아니라 여성, 여친 뭐 이렇게 내연녀라고 얘기하면 좀 사모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정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좀 너무 오버했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남자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육친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식상 같은 경우는 이게 식신이 아마 장모님인가 될 거예요, 남자한테. 근데 남자한테 장모님을 따져서 뭐래요? 가까이 붙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렇게 가까이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의미하거든요. 여자에게 자녀, 이거는 남자에게 아내 혹은 여성, 여친 뭐 이런 걸 해당하니까 관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여성에게는 남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남편복이랄지 혹은 그 오빠 뭐 폰서 뭐 이런 느낌의 오빠들 있죠. 그 용돈 하라고 주는 오빠 그런 오빠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혹은 관록복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 이쪽으로 해서 출세를 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수라고 여기 된 부분은 이게 좀 말이 애매모호했었는데요. 인성을 인수라고 보통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수 그러길래 인성인데 수를 얘기하나 이랬었는데 뭐 역계리랑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인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을 그냥 인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게 만약에 제가 잘못 쓴 거라고 하면 인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인수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오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인수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인수가 천을기인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어머니, 그러니까 정의는 친엄마, 편의는 새어머니 같은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 혹은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학문 혹은 재능, 뭐 문서 뭐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석봉이었던가요? 그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글씨를 쓸 테니 아니구나. 엄마가 떡을 써주죠. 어머니가 너는 글씨를 써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이래갖고 이렇게 불 꺼놓고 이렇게 해갖고 글을 잘 썼던 그 대문장가가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성에 해당하는 천을기인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상당히 나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성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떠올려 보면 여기서 봤을 때는 토니까 경금이 봤을 때 둘 다 이게 음토니까 정인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둘 다. 그래서 경금이 축토 미토를 보게 되면 이 인수에 해당하는 천을기인이 되겠죠. 그리고 을목이면 자 수생목이니까 이것도 을목이 자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당하게 될 거고요. 토생금이니까 아니고 또 아니고 제 머리가 지금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약간 좀 띨띨해서 좀 오래 걸립니다. 버퍼링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여기 병정화에다가 이 해 같은 경우는 수극화니까 관성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관성 천울기이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일간에 여성분인데 지지에 해가 왔다. 그러면 그게 관성의 천울기인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혹은 남자친구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캐릭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논리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신금이니까 인목 목극 아니다 금극목이니까 재성이게 되겠네요. 얘는
인하고 신은 재성형, 재성 천을기, 천을기,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에 인목이라고 하는 지지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천을귀인 재성에 해당하게 되겠고, 그 인목이라고 하는 게 재복이 좋은 여성, 여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 이런 것들이래. 말을 뭐라고 아무튼간 그렇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것들이 제가 일주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신땡 일주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인이나 오가 공망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천울기는 깨져서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뭐 형이나 충이나 파나 해 뭐 이런 것들이 또 껴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년지, 월지, 일지, 시지 같은 경우는 년은 조상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월 같은 경우는 부모, 보통 부모를 얘기를 해요. 사회궁, 부모궁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부모, 그리고 형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봤고요. 일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배우자의 자리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만약에 뭔가 이게 신인일주, 신호일주 없으니까 임사일주, 임묘일주 저것도 안 되고 병해일주, 병일주는 본 적이 없나? 있나? 병오는 본 것 같은데 정유일주는 있었죠. 정유. 정유일주가 만약에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면 이 정유는 본 것 같아요. 정유일주 자체에서 이 천울기인이 형성이 되는 이 천울기인 일주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해일주도 있었네. 가만 보니까 정유일주,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얘가 해수니까 이거는 관성, 이거는 재성이거든요. 정유는. 근데 재성의 자리이면서 일지 배우자니까 정유는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해 같은 경우는 관성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있는 남편복이 있는 그런 캐릭터이면서 배우자복 이렇게 될 거고, 정해일주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천울기인인데 이게 배우자의 자리였으니까 그냥 내 여성이 천울기인이구나. 뭐 재성 쪽으로 도움은 안 줄지 모르겠으나 나의 그 와이프는 나한테 도움을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잘못했다. 자, 천간에는 이게 올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갑무경인데 왜 갑술경이라고 했지 내가?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8번 이렇게. 그러니까 한문을 저도 아직도 띨띨하게 다 못 외웠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왜 여기는 진토랑 술토가 빠져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글자 두 개가 빠졌네요. 진토랑 술토가 왜 빠졌을까? 갑자기 문득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머릿속에 입력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무미일주 없고 무축일주 없고 갑축 여기는 다 일주상으로는 형성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리고 을자 없었고 을신일주 없었는데 기자 없고 기신 없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정해랑 정유 빼고는 일주상에서 형성되는 천울귀는 없는 거 같아요. 아니야, 계사일주도 있었던데. 계사 계묘도 있네요 보니까. 수화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일주상에서 바로 형성이 되는 애들은 정해일주랑 정유일주 봤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계사랑 계묘 얘네도 일주상에 존재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는구나. 그러니까 사주가 글자들이 상당히 조건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나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타로 카드도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석을 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관성이 뭔가 안 좋으면 사회적으로 깨지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 남편이 뭔가 몸에 안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을 잘 잡아라 뭐 이렇게 직장을 업상대체를 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아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런 것들.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저도 한문 잘 모르고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고 만들고 나면 내가 왜 저거 빼먹었지? 아, 저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마련을 그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보는데도 어버버 하는 거 보면은 조금은 네, 이해를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내가 그러니까 마음 수련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나의 긍정 에너지를 찾아서 나의 긍정 에너지를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